자, 이 단어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단원인데요. 뭐 어떤 개념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점이 주어지면 직방을 찾을 수 있죠. 네. 두 점으로 뭐를 찾을 수 있어? 기울기. 맞지? 그래서 기울기 찾고 뭐 하면 되고, 또 처음부터 기울기랑 한 점 주어지면 할 수 있다. 그쵸? 우리는 x1, y1과 x2, y2를 지난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뭐니까? X2 빼기 x1, x 변화량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y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기울기가 m이고 x1, y1 지난다라고 하면 직선은 y는 m x 빼기 x1 플러스 y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치?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크게 뭐 새로운 걸 배운다 이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요거에서 있잖아. 이것도 어찌 보면 항등식 개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뭐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하지. 자, 지금 기울기 값이 뭔진 모르더라도 요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기울기를 무시할 수 있는 방법, 이 값을 모르더라도 얘가 0이 돼버리면 m이 없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x에다가 x1 넣었을 때 그때 y 값이 뭐지? y가 y1이지. 그치? 자, 그래서 m에 대한 항등식 개념으로 m을 모르더라도 x1, y1을 지나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주어졌죠.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다라고 하면 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되지? 어떤 개념이 되지? K로 k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 개념이 돼서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묶는 유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k 모르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kx 플러스 3ky 빼기 y 빼기 5는 0 해서 k 값을 모르니까 k를 무시할 수 있는 방법, k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k가 이렇게 묶어내고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묶어내죠.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처럼 얘를 0으로 해버리면 k가 없어지지. 그러면 얘 등식이 성립하게 하려면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당연하면서도 깊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3y는 0이 되면서 동시에 2x 빼기 y는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연립을 푼다라고 하면 위에 거에 2배 해주면, 그리고 둘이를 더하면 5y는 5가 돼서 y는 1이고 x는 3이 되는. 즉, 이 k 값을 모르더라도 이 방정식은 k 값을 모르더라도 3,1을 대입하면 뭐한다?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3,1을 무조건적으로 지나는 직선 개념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네. k 값을 모르더라도 x에 3을 넣고 y에 1을 넣으면 k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등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어떤 함수나 어떤 방정식이 어떤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면 그 점을 지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알았나? 이 문제는 너무 기초니까 이런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해준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3,1은 무조건 지나는 직선겠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았나? 네. 그래서 P의 좌표는 3,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점이라는 것은 정해진 점 혹은 정지해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 네. 정점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동점이 됩니다. 움직이는 점이 되겠죠. 그럼 그 점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자취 문제가 되는 거죠. 걔가 그 등식을 만족시키는 혹은 그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점 자체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그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앞으로 정점, 동점이란 말을 아까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개념 자체는 알아둬야 된다. 앞으로 계속 보여줄 거야. 자,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건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m이란 값 때문에 조금씩 애매해졌잖아. 그럼 m으로 한번 묶어내보자.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m을 무시할 수 있는 값은 x 값은 마이너스 1. 그쵸.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없어버리고 그리고 식이 성립하게 하면 y는 2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은요 마이너스 1,1은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다. 여기서는 m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이 없지. 그래도 우린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y는 mx 플러스 1 플러스 1로 보면 우리 아까 공식처럼 똑같잖아, 맞지? 기울기는 m이고 몇 컴마 몇을 지나는? 마이너스 1,1. 그렇지. 그게 앞에서부터 외웠던 그 개념 자체가 이 m에 대한 항등식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죠. 알았죠?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자, 얘는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왜? 한 점을 지난다라고 했지. 한 점을 지난 직선 몇 개? 요라 맞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1은 무조건 지나니까 이 점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 이 직선은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네. 네. 직선을 그리려면 두 점을 찍는 게 낫다, 그치? 그럼 그 보통 그 두 점은 x절편, y절편 y절편이고요 x절편 2입니다. 맞나요?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파란 색깔과 이 빨간색 점을 지날 예정인 어떤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라는 것은 여기서 만나라는 거 아이가? 네. 그럼 경계를 생각해 볼 거거든요. 봐봐. 이렇게 되면 어디서 만나? 제2사분면에서 만나지.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딱 시작되면 1사분면에서 만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경계되는 거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또 계속 이렇게 만나다가 이제 1사분면에서 만나다가 따다다 만나다가 이렇게 되면 제 4사분면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딱 경계되는 거 맞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경계를 생각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직선에 대해서 좀 더 친해져 보자. 이 직선보다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기울기가 커진다는 걸까 작아진다는 걸까? 차가. 봐봐. 반시계 방향이잖아 이거, 그치?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더 기울기가 크고 기울기 크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시계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이것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되고 얘는 이것보다는 기울기가 뭐야 된다? 커요.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됐나? 자, 그럼 기울기 얘기를 왜 했냐? 우리는 m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요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m은 누구랑 관련 있어요? 기울기. 기울기랑 관련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만 구해놓고 이때 기울기만 일단 구해놓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는 두 점만 알면 되잖아, 그치? 네. 굳이 직방 찾을 필요 없지? 그럼 얘는 요 점과 마이너스 1,1과 0,2. 그쵸? 그럼 기울기는 0 빼기 1분의 2 빼기 1 이 나오거든? 기울기 양수인 거 맞지? 네. 오케이, 일단 놔둘게 하고 가자. 기울기 m은 1보다는 뭐 해야 된다? 기울기가 작고. 작아야 되겠죠.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나는 것은 이제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축 위에서 만나는 거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 다음 요 직선은 마이너스 1,1과 2,0을 지나지. 그럼 2 빼기 1 분의 0 빼기 1이라서 3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기울기 음수방향 맞지? 네. 그럼 얘보단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커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단 크다. 그럼 요거랑 연립이라고 하죠. 공통범위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m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고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이해됐니? 네. 기울기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그제 1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그 경계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가져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문제 풀어보고 개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개념을 앞에서 봐봐, 이거 봐봐. 앞에서 개념을 했다는 뜻인데 저는 안 했어요. 우리는 직선을 구하려면 점 몇 개 필요합니다. 2개만 있으면 되잖아, 맞지? 네. 그러면 봐봐, 이거와 이거 교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네. 그 다음에 이거 지난다. 그럼 교점 우리 점 몇 개 알게 돼? 3개. 다시 2개. 2개 알게 되지. 이 교점과 교점 하나와 이 점. 그래서 점 2개 알게 되잖아. 그럼 직방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굳이 어렵게 새로운 개념을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직선뿐만 아니라 방정식 혹은 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찾습니까?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거는 2x 빼기 y는 1과 x 빼기 y는 3이다라는 개념으로 두 연립 방정식을 풀면 가감법 쓰는 거다. 그치? 두 개 뭐 한다? 뺀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5인가? 따라서 교점은 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럼 이 점과 2,2를 지난다 했으니까 직방 찾으려면 기울기부터 찾아야겠네. 기울기 뭐게? 2 빼기 2 분의 2 빼기 5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7 여기 들었노. 그래서 y는 4분의 7에다가 요걸 기준 잡을까? x 플러스 2 빼기 5. 그렇죠. 그래서 y는 4분의 7x 플러스 2분의 7 빼기 2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됐나? 이해갔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답 쓰면 됩니다. 아마 얘는 답이 이상했었을걸? 맞지? 이상하게 쓴다기보다는 일반형을 써줬죠. 왜냐면 이 어떤 개념을 썼기 때문에. 이거 우리 양변에 4를 곱해볼까? 4y는 7x 빼기 6이라서 얘랑 똑같습니다. 그럼 답은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깔끔해 보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쌤은 개념 안 했어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